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선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선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일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선에서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부동산 투기꾼이나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평범한 일선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평범한 일선 주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이 잃어버린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오늘을 기준으로 일산 주민들이 이기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 것도 아닌데 일산 주민들이 원한을 떨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일산 부동산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8년에 비하면 많이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문촌마을 16단지 유삼익 아파트의 전용 면적 68제곱미터의 시세 변화입니다. 2018년 초에 3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가장 가격이 정점이었던 2018년 후반기에는 4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1년 만에 20%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 초반에 거래된 가격은 4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를 통해서 평가는 일산 부동산은 문제가 없지만 일산 지역이 현재의 부동산 시세를 형성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된다면 일산 주민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촌마을 14단지 세경아파트는 강남역에 위치한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에 비해서 가격은 80% 수준이지만 임대 수익은 50% 정도 상황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양시 입주 물량은 아파트는 10,000세대 정도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5,000세대가 입주하는 입주 폭탄 수준이지만 가격 상승과 높은 거래량은 언젠가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의 반영이었습니다. 비록 2억 후반대의 금액을 투자하고 월세 수익이 5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월세로 인해서 당분간 크게 월세 수익이 감소하지 않고 재건축으로 인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 지금의 시세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로 인해서 그 언제인가 재건축을 할 것이라는 시기가 정말 아주 먼 미래가 된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는 일산 지역에 비해서 서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창릉 신도시뿐만 아니라 2019년 8월에 입주하는 킨텍스 주변 주상복합 뒤쪽 지역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많은 택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 지역은 앞으로는 창릉 신도시 뒤로는 킨텍스 주변 택지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기 신도시로 창릉 신도시를 지정한 정부가 잘못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책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보다 빈 땅에 새 집을 짓는 것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월등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입주한 일산 신도시는 최근에 서울에서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와 다르게 용적률도 높아서 사업성도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창릉 신도시로 인해서 지리적인 장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산 지역의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하는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일산 지역의 모습은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비슷한 형태로 도시도 나이를 먹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활력이 사라진 도시는 오히려 시골보다 더 메리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은 그 지역을 탈출을 하고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만 남게 되는 도심 슬럼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산 지역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상당히 차가운 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적 정서는 도심 슬럼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보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정권에 관계없이 어떠한 정책을 만들 것인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도심을 재생하기보다는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도심을 이동해가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도심을 개발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방광역시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인구 감소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도시 슬럼화 현상은 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이 구도심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뉴스에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구도심 개발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